자, 먼저 시장 정보회의 들어가겠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힘드네요. 이게 올해 들어서 이제 한 달 반 지났는데 네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참 거칠게 이렇게 격동적으로 시장 재료가 나와서 뭐 뭔가 재미도 없고 흥미로운 부분은 그냥 온리 비트코인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뭐 그거는 또 하나의 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오늘 시장 금요일인데. 일단 주 초에 이제 그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장이 좀 상승 분위기를 타다가 역시 이제 그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작년 8월까지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실적을 체크하면서 8월 고점 돌파한 게 11월이었었거든요. 그리고 11월서부터 금년 1월까지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숨고르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레버리지 사용을 줄이시고 그리고 좀 여유롭게 그러면서 지금 금년 1분기 영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좋아지는 기업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차근차근 포트에 리밸런싱하는 타임으로 잡으시면은 편안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는데 박스권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박스권을 어디에서 어디로 대충 잡아요? 지금 뭐 3,000에서 3,200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3,200까지 보시지 마시고 한 3,150 정도가 상단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 근처 갔으니까 지금 또 밀렸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어제 종가는 3,080포인트. 예. 뭐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밀렸으면 좋겠지만 설령 뭐 종지수가 2,700, 800까지 밀린다 한들 네.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작년 그 실적인 코로나 얘기인데. 힘든 국면도 견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4차 산업혁명 세상 그 변화 혁신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종지수 하락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좋은 기업들 차근차근 포트에 담아가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 대세 상승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것이 훼손되는 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좀 기다리면 되는데 다만 그 증시 격언은 아닌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세 상승장에서도 깡통 계좌가 나온다. 맞습니다. 네, 그게 예. 레버리지 때문에. 네네. 네, 과도한 빚을 예. 땡겨와서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예. 있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 관리만 좀 잘 하시면서 좋은 기업들,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잘 버티면 된다. 그렇죠. 미국이 먼저 지금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유동성장이 보여졌기 때문에 네. 옥석 구분 없이 그냥 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올랐죠. 그러면 이제 옥석을 구분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실적 장세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금리도 들금들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런 금리 상승을 극복하면서도 더 좋은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로 압축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좀 줄이시고 핵심으로 압축해서 순환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장세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할 수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확실히 포착되는 기업 정보부터 들어보죠. 오늘 어떤 기업의 정보를 알아볼까요? 동훈 아나텍이라고 하는 패밀리스 업체입니다. 동훈아나텍. 예.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디자인 인을 하고 나서 고객사별로 제품을 튜닝하고 개발을 한 다음에 고객사에서 콜을 주게 되면은 이제 파운드리에다가 외주 생산을 해서 다시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런 패밀리스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파운드리를 갖다가 복수의 파운드리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패키징 과정에 참여를 해서 양산 수율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선과의 관계가 좋고요. 작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약 한 연 15억 대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국내 패밀리스 업체 중에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10억 개의 칩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10억 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15억 개 중에 3분의 2 정도라고 비율을 할 수가 있겠죠. 10억 개의 칩을 공급하는 업체는 국내 패밀리스 업체 중에서 동훈 아나텍이 제일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좋은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파웨이, 뭐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식의 그 스마트폰 글로벌 강자들을 다 거래처로 잡고 있고요. 전장과 관련돼서 현대차와의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팹리스니까 이제 생산 기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네. 그거를 맡겨야 되는 파운드리 이 업체들을 다수로 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보면은 생산 그 파운드리 못 잡아가지고 그렇죠. 뭐 차량용 예. 반도체는 지금 뭐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난리죠.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난해에 스마트폰, 제가 조금 약간 걸린 부분은 스마트폰이 이게 LG향으로 들어가는 그 칩셋도 좀 있는지 LG가 이제 MC 사업부를 접었잖아요. 네. 뭐 그런 영향은 좀 없을까 싶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거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이요? 중화권 업체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건 제치고. 네. 자, 그럼 내용들을 조금씩 하나 들어가 보죠. OIS 드라이버 IC 뭐 어려운 용어들일 수 있는데 차분히 들어보시면 되고 손 떨림 보정. 네,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이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고 있는 건 오토 포커싱 IC입니다. 네, AF 칩이라고 예, 하는. AF 드라이버 IC가 주력인데 스마트폰 카메라의 그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글로벌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에도 그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협력사들과 수년 전서부터 준비를 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공급되면서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 제3의 오토포커싱 드라이버 IC와 같은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서부터 회사의 수익이 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 본격적인 성장을 보여준 게 OIS,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흔들림, 그 손떨림 보정을 해주는 그 IC가 작년 중화권에 신규 진출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OIS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서부터 이 시장이 개화가 될 있는 이 시장이 더 확대되어질 것이다라고 차분히 준비를 하던 와중에 기회가 들어오게 됐죠. 사실 그쪽 시장에서는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기업이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미중 무역 노이즈가 생기면서 화웨이 공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화웨이 입장에선 다급해졌는데 동원 아나텍의 제품이 좋기 때문에 화웨이의 플래그십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교두보를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중국 시장에 메이저 업체가 4개라고 하지만 화웨이가 독보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가 쫓아가고 있는데 이런 화웨이 플래그십에 탑재됐었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샤오미, 오포, 비보도 기존의 온세미컨덕터 제품을 사용을 못하게 됨으로써 동원 아나텍이 주문을 하게 되면서 동원 아나텍이 추가로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사실 그 중국 같은 경우 스마트폰 보급률은 그렇지만은 스마트폰 제품이나 사양이 조금 우리나라보다도 아직도 약간 느린 국면이었었는데 작년서부터 OIS 칩이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중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단일 시장으로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는 화웨이의 플래그십 모델을 했었던 이력을 토대로 오포, 비보, 샤오미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경우는 또 동남아권에서 지금 마켓 쉐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 아나텍 제품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팹을 이용하는군요. 네, OIS는 삼성전자 파운드를 할인치 이용합니다. 팹. 예. 그러면은 OIS하고 오토포커싱하는 AF하고 요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는 형태가 개별적으로 들어가 모듈화 시키면 조금 더 부가가치가 이거는 IC이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보면은 고객사가 그러면 자화전자, 뭐 MC넥스, 그러니까 자화전자의 제품과 동원 아나텍의 칩 IC와 네. 그리고 뭐 MC넥스,
삼성전기가 못 이룬 작업을 하죠. 그쵸. 예. 네. 거기에 들어가는 프리즘 렌즈, 옵트론 테크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돼서 그 공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게 플래그십 모델 이외에도 삼성전자도 미드엔드라고 할 수 있는 A 시리에도 채택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점점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폴드 줌과 관련돼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화전자 얘기들 많이 네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카툭티를 갖다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그 폴디드 줌 기능이 여러 가지 제품이 채택이 되면서 폴디드 줌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게 또 회사 이 신제품에 대한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보면은 TOF가 카메라 시장 스마트폰 카메라 애플의 시장에서 이제 아이폰 네. 시리즈들에 많이 먼저 회자되는, 채택이 네, 되었죠. 타임 오브 예. 라이트. 이게 예. 이제 사실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요즘 엄청 증강현실을 네. 하기 위해서 개인이 증강현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로 그걸 갖다가 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공간을 인식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현재 그 애플의 TOF 관련돼서는 동훈 아나텍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훈 아나텍은 이것과 관련돼서 꾸준히 준비를 하여 왔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실 이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소니가 강자입니다. 근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그 빅셀 드라이버 IC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뭐 소니하고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다. 회사가 자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장이 더 확대되게 되어지면서 듀얼 밴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준비되어 있는 동훈 아나텍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과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스에서 보면은 벤츠가 자동차 내부를 보였는데 기존의 형태하고는 틀리죠. 보통 보면 핸들 안에 그 안에 이제 매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독립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우측으로 새로 독립돼서 나와 있습니다. 인터페시아 예. 쪽으로. 그걸 CID라고 하거든요. 네. 센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면 전기차서부터 그렇고 점점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 안에서 음성으로 조작을 하든 손으로 조작을 하든 조작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핸들에 있는 그 버튼도 기계식 버튼이고요. 자동차의 윈도우를 오르내리는 것도 기계식입니다. 시트 조정도 기계식이고요. 네. 이것이 다 햅틱 드라이버 IC를 통해서 이제는 터치로 바뀐다는 거죠. 디지털 스위치로 바뀌기 때문에 햅틱 드라이버 IC와 관련돼서 동훈 아나텍의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현대 제네시스 G80, GV80 예, 조그 셔틀의 햅틱 드라이버 IC가 채택이 돼서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오토 AF 드라이버 IC 그리고 OIS 드라이버 IC, 햅틱 드라이버 IC 이런 식으로 제품이 세퍼레이팅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동훈 아나텍 작년에 그래서 하반기서부터 좀 급하게 올라왔고요. 이번에 보면은 영업 실적도 흑자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인 더 성장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전장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전자식 터치를 하면은 이게 아날로그틱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윈도우 창문 올릴 때 보면은 차량 옆에 이걸 딸깍 해야 예. 되고 그다음에 의자도 이렇게 조절할 때도 네네. 뭔가 딸깍딸깍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이 전장으로 들어가면은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햅틱이라는 게 이제 햅틱 드라이버 싹 느낌 IC 예,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터치 기능이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도 보면 이렇게 뭐 누를 때 보면 딩징징징 울리는 그런 네. 기능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전장과 관련돼서 전장업체가 12개 전장업체에 15개의 과제를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조금 슬로우한가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 하반기서부터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고원 구간에서 숨 고르게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은 뭐 현재가
내년서부터 분할 매수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0,000원. 네. 네. 1,700억이네요. 예. 시가총액이. 아직은 뭐 일단 주가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좀 싸 보이긴 그러니까 느낌도.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부합이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네. 한때는 이제 실적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4분기 연속 뭐 영업 적자 뭐 이렇게 네네.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닐 거라고 그 공고가 결산 공고가 나왔죠. 나왔죠. 네. 예. 네. 하여튼 우려는 조금씩 한 걸로. 그러면 자, 동원한테 끝내봤고 풍문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어제 카카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카카오가 골프장 이슈가 있었죠. 골프장이요? 예. 근데 이제 골프장보다도 더욱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카카오톡의 역할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 대금 기준으로 161조 원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는 네이버가 17%의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뒤를 바로 쫓아가고 쿠팡이 13%를 유지하고 있고 13% 바로 밑에 있는 것이 3위의 업체가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12%를 유지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이 시장에서 아직 2%밖에 마켓쉐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을 한다고 아예 공고를 하였습니다. 약 매각 규모는 5조 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매각 주관사가 되어서 대형 사모펀드 PF하고 카카오 또 롯데그룹, 신세계그룹에다가 이미 그 투자 설명서를 배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약 5조 원 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 여력이 필요한데 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롯데쇼핑의 현금성 자산이 1조 7천억 원. 신세계 이마트 그룹 같은 경우는 1조 원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는 작년 10월에 해외 전환사채 발행해서 2조 1천억 원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가장 유리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보면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리고 뭐 톡딜 같은 이런 공동구매 서비스를 하면서 이커머스를 강화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가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 해외에서 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인수를 하는데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면서 신주 교환을 하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시장 2위 지위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과연 카카오가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현재 회사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트그룹의 마윈이 좀 풀려진 여기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을 텐데. 네. 그리고 제가 주목한 건 오히려 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칼라일로부터 투자받았죠. 받았죠. 예. 카카오 모빌리티 밸류에이션이 이제 3조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네네. 카카오 자회사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주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이커머스 시장이 종합 선물 세트죠. 그렇죠. 네. 뭔가 변할 거예요 여기도 그죠. 예.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ESG죠. 네. ESG에 최적화된 기업 BGF가 회자가 되었습니다. BGF 그러면은 BGF 리테일 그룹의 네. 지주사죠. 편의점을 많이 생각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그 ESG라고 하면 이제 환경, 네. 그 BGF의 자회사 중에 BGF 에코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돼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ESG S는 사회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BGF 리테일이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공생 관계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BGF가 지주사이고 이 BGF 에코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BGF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PLA 발포 수지. PLA가 뭐냐 하면은 폴리젖산입니다. 과거에 친환경 용기에 하게 되면 옥수수 추출물, 사탕수수 추출물 그것을 통해서 만드는 친환경 소재다라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다수가 국내 업체도 여러 업체가 하지만 수입을 해서 원재료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BGF 에코바이오는 발포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발포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기존의 원재료보다도 사용량이 4분의 1로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발포제 그럼 보통 신발 밑창 많이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롤 시트 타입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청라 공장이 증설하게 되면 더욱더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되어지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포장용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농업용 필름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항균성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그런데 뭐 친환경적인 시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홍 회장의 차남이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BGF가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골프장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3월 5일 기준으로 매각을 했을 때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는 돈이 캐시가? 1,502억 원입니다. 1,500억대로. 네. 그래서 그래서 골프장 값이 많이 뛰었죠. 네네. 1,500억 확보한 돈으로 어느 쪽을 강화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던 연유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아까 카카오 말씀하실 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는 K 뉴딜 지수에 편입이 되고, 네네.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뭐 펀드들이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 추종하는. 이 BGF 같은 경우는 ESG 펀드들이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또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일 하이로닉이 9.93% 상승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이로닉 제품 중에 ND 야그 레이저 치료기가 있습니다. ND 야그 레이저 예. 치료기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인데 ND 야그라고 하는 것을 원재료로 해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 속도가 1000분의 1초로 빠른 시간에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 주 적용처가 이제 문신을 지운다거나 아니면 요즘 보면은 미용으로 눈썹 문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유럽 인증을 획득했다는 뉴스가 반영이 되어서 시간에 강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 윌링스가 시간에 3.82%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인버터 43억 납품 계획을 했다라는 뉴스가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 2.25%의 상승을 보였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을 시현하면서 YOY로 56%의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이로닉, 윌링스, 네.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윌링스는 조금 생소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또 있군요. 인버터 업체입니다. 인버터 업체.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 정보 회의 몇 가지 나눠봤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오늘 또 금요일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